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죠. 참 이 제1야당에게 그 어깨에 지워진 그 짐이, 전 국가적인 짐이 참 만만치 않은데, 이 정당이 하는 행위, 국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대표를 또 바꿀 때가 돼서 당대표 바꾼다고 하면서 선거를 치러가는 과정,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괜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국회의원을 이제 100명씩이나 가지고 있고, 내년에 가서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제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벌어지는 당대표 선출 과정, 이게 무슨 뭔가 맥이 무척 빠져 있고 주제도 잘 모르겠고, 무슨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뽑는 선거 그만이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 치러지는 제1야당의 당대표 선출 선거라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 정당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하고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정권 교체를 과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 건지, 이런 과제와 주제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놓고 가열차게 토론이 붙고 뭐 이러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좀 불러일으키고 끌어들이고, 이런 쇼가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도무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들려 나오는 얘기라고는 전부 누구는 젊은데 누구는 늙었다, 누구는 패기가 있고 누구는 경륜이 있다. 이게 무슨 나이 타령이나 하고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입니까? 국민의힘이? 패기라고 그러는 뭐가 패기인지, 경륜? 누가 무슨 경륜을 가졌다는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얘기들. 참 국민의힘 역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솔직히 한숨만 나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물론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요새 조중동 이상하게 신이 났더라고요. 왜 여기다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지, 젊으면 좋다, 이런 정권, 이런 권력 교체 있어야 된다, 변화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과거에 조중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갈 때 그때의 조중동의 모습과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언론이라면 정당의 목표나 정당의 활동, 이런 것을 놓고 같이 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무슨 젊은이하고 늙은이하고 교체하니까 이게 좋다, 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참 알 수가 없다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집권 세력을 교체할 목표를 갖는다면 도대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당을 일사불란하게 규합하고 그 리더십을 성립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이 난제를 돌파해낼 것인지, 이런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나서 그 일을 수행하기에 누가 적임자인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일찍부터 야당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던 거는 무슨 나이 젊은 사람 당대표 하면 좋겠다 이랬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일당 독재로 가고 헌법적 체계가 붕괴되고 국가가 해체 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정당이 되고, 의원 100명 1000원이 몸과 마음 모두를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보여주고 대안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달라, 그런 주문이었던 거 아닌가요? 자기들 배지 하나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100명 의원 중에서
앞에 나와서 목소리 내는 사람 기껏해야 10명도 안 되고 나머지 90여 명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정당, 그래서 좀 바뀌라고 그런 거지. 무슨 거기에 왜 넣으면 나이 타령입니까? 느닷없이. 그렇게 어린 순서로 돌아가면서 대표직 바꾸는 게 그게 그렇게 변하고 개혁이고 그렇다면 그거 쉽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있어요? 주민등록증 갖다 쭉 들어놓고 그 순서대로 뽑으면 될 텐데. 그리고 이 속에서 또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여론조사 이준석 1위로는 또 뭡니까? 그 여론조사 누가 한 거고 어떻게들 한 겁니까? 여론조사의 대상 그 모집단이 누굽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들의 성향이 또 뭐예요? 그런 분석 하나가 나오질 않네요. 이런 현상이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로 이렇게 참신하게 처음 보는 일입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26살에 국회의원 나왔고 그리고 전부들 40대 기수로 수없이 떠들었어요. 우리 정치에서.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도 그대로 있지요. 거기에 젊은 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들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 전체에 초선 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그 모습이 뭡니까? 늙은이들이 방해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왜 젊은이들 그것도 돌파 못하는 게 그게 팩입니까? 물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이 어리다고 당대표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당대표를 해야 된다는 법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될 만큼 그동안에 쌓아온 그 능력과 경력이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뭘 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인지가 궁금합니다. 일찌감치 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 참신한 사람 뽑는다고 참 어이없는 일을 한 거지만 26살짜리 사회 경험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버드 대학 나와서 벤처 한다라는 거 이유만으로 일당의 최고위원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이런 정치적인 행보, 그 이후에 뭘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출마해서 3번이나 낙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어찌됐건 국민들에게 3번이나 거절을 당한 사람이에요. 심판 그렇게 다 검증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무슨 패기? 그럼 그들을 고르지 않았던 국민들이 다 멍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무엇보다도 제1야당에게 필요한 거는 철저하게 한 몸뚱아리처럼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 그렇게 어떤 팀을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일, 언제 무엇을 해봤다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 내에서도 그런 힘을 보입니까? 그런 노력을 합니까? 공공연하게 그 뒤에 누가 태엽 감아주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그게 고작인데 어떻게 당을 통합을 시킬 거지요? 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고.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의 야권이라고 하는 세력 얼마나 다양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거북이 등딱지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갈라져 있는데 이걸 통합을 시킨다고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한민국에 스카이 나와서 온갖 고시 패스하고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석박사 다 거치고 나온 사람들 대한민국 정가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현실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 아닌가요? 한 사람의 실명을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안철수 씨라는 정치인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양반 등장하던 때 그때 어땠습니까? 젊었죠. 스펙이 이준석 씨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 양반은 자기의 업역도 가지고 있었고 청춘 콘서트에서 젊은이들이 맹렬하게 응원을 했지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씨는 그보다 훨씬 뛰어나서 의원 100석을 넘게 가진 야당의 당수가 되어야 합니까?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돼도 되고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수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돌덩이보다 더 단단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길을 모두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향의 제시와 실천하는 모습의 쇼업,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판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치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뛰어난 식견과 실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당수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제법 큰 자리, 거기에서 큰 그릇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냉정하게 성찰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나서야 할 것, 나서지 않을 곳을 살필 줄 아는 정도, 그 정도의 인격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정치적 양념이 필요할 때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별의 순간, 요새 그 말이 참 유행합니다마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기회로 잡고, 그 정치가 흘러가는 데 따라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유력자라고 생각하는데 기대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보하고, 늙은이보다 더 늙은 기회주의적 계산을 한다면, 그런 것부터 배운 인사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정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아무 지식과 지혜와 인격에 대한 평가도 없이 나대고 끝까지 가보자고만 하는 것이 패기도 아니고, 하물며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당이 깨질 짓은, 적어도 그런 짓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당내에 그럴 만한 리더를 골라낼 수 없어서 당에 힘이 붙이고 도저히 안 된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문해 주십시오. 기꺼이 우리만이 가지는 어떤 이익도 내려놓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방향을 물으십시오. 지금 야권이라고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에게 우리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 다 같이 의논하자라고 깃발이라도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 정당 속에 누가, 어떤 인재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적어도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의 중심축은 되어야 한다. 그 계기를 만들고 그 그룹을 형성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도 되어야 한다라는 각오를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남은 대표 경선 기간 내에 이러한 얘기들이 좀 활기차게 논의되는 그런 마당을 좀 보고 싶습니다. 수상한 언론의 교활함, 이런 거 좌고우면하고 눈치 보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들의 바람이 그대들을 뚫어져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